관료하면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신 분 있을까요? 주민들 내지 조합원들로 구성을 해서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법인도 있을 거고, 또 마을에서 조직화해서 마을의 사업들을 좀 하는 마을 기업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중간 단계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을 좀 하는 회사고요. 저는 협동조합팀의 팀장을 좀 맡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일들은 협동조합법인을 설립하는 지원 역할을 좀 합니다. 법인 설립하려면 필요한 게 많죠. 정관도 만들어야 되고, 사업계획서도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상담 내지 교육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설립뿐만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든지, 판로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모든 지원을 좀 하고 있는 만능맨입니다. 네. 근데 오늘은 이런 많은 것들을 알려주러 온 건 아니라요. 앞에서 이미 도시재생 관련 내용들을 많이 다루셨기 때문에 오늘은 협동조합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고, 협동조합을 만약에 설립하려고 하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그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지원을 해드리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닙니다. 저번 주에 제가 대구를 갔다 왔어요. 대구 하면 솔직히 어떤 생각 드세요? 요새 막 달빛동맹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하고 있지만, 잘 알기 전까지는 약간 좀 보수적인 지역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들을 저도 편견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구에 저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만나러 가서 소개를 좀 받았습니다. 여러 조합들을. 여기도 협동조합법인이에요. 협동조합법인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한데, 여기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이 사진만 봤을 때. 네. 그렇죠. 네, 로컬푸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경북이나 경남 그리고 대구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로컬푸드를 판매하고 있어요. 로컬푸드 판매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좀 흔한 사업 중에 하나죠. 근데 이거를 굳이 협동조합으로 하는 이유는 협동조합에 구성된 조합원분들이 직접 이 상점에 가가지고 구매를 같이 하시고요. 그리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조합원이시고요. 그리고 지역의 주민분들이 웬만하면 이 동네에 있는 아파트 한가운데 있거든요. 로컬푸드 매장이. 우리 아파트 앞에 영암마트 이런 대형마트들이 있잖아요. 이마트. 근데 여기는 로컬푸드 매장이 딱 아파트 한가운데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지역의 주민들이 조합원을 좀 참여를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한 가지 좀 특징이 있었어요. 로컬푸드는 사실은 다 아는 내용들인데, 우리 보통 물건 구매하면 너무 많이 구매하면 마트에서 뭘 해주나요? 배달해주죠. 네, 배달은 뭐가 생명인가요? 네, 신속 배달이 생명이죠. 근데 여기는 배달하는 게 좀 특징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배달을 누가 하냐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다운증후군이 좀 있는 그 친구가 배달 업무를 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마트에서 배달하는데 이틀씩 걸리면 잘 안 가겠잖아요. 근데 여기는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로컬푸드 매장이라서 조합원분들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배달이 조금 늦어도 이해를 해주세요. 거기서 이제 딱 특징적인 말은 느린 배달이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좀 느려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 친구들이 배달하면서 꽃도 보고, 좀 강물도 좀 보고, 산도 좀 보면서, 냄새도 좀 맡으면서 이렇게 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괜찮아요. 그래서 협동조합으로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면서 조금은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좀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 매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안식마을이라는 곳이에요. 안식마을이었었는데, 안식마을이라는 하나의 큰 마을 안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하는 협동조합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는 누가 봐도 책방이죠. 책방도 협동조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동네 책방. 사실 영풍문고나 교보문고 이런 대형 서점에 가도 좋지만 동네마다 이런 서점을 찾기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광주에도 몇 개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동네 책방을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해요. 당연히 조합원은 누굴까요? 네, 주민들이 조합원이 돼서 서점을 운영합니다. 이 서점 운영하는데 사실은 마진이 얼마나 남는지 아세요? 책 한 권을 만약에 판다고 치면 퍼센테이지로 한번 맞춰보시는 게 있어요. 10%. 10%. 네.
딱 30% 남습니다. 예. 근데 보통 30% 남기면 운영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책방을 나 혼자서 열어서 운영하는 구조로 가면 망하기 일수라고 합니다. 보통 2년 정도 유지를 하신대요. 근데 여기는 벌써 한 4년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책방이었어요. 사실은 얼마 남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데 동네 주민분들이 우리 동네에 책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디 멀리까지 가지 않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기 책방에 가서 구매를 하신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 책방에 들어오는 책들을 그 주민분들이 조합원분들이 직접 결정을 좀 해주셔가지고 우리 여기서 살 때니까 여기다 좀 책 좀 놔둬라. 우리 아이들이 읽을 책 여기다 좀 구매를 해줘라. 그럼 우리가 사가겠다. 네, 이런 구조로 운영을 하시고요. 책방도 주말에는 쉬어야 되잖아요. 주말은 어떤 공간으로 쓰일까요, 여기가? 휴식. 아이들 도서관 겸도 예, 도서관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그 계열을 좀 해줍니다. 조합원분들한테 일요일날 전체 뭐 24시간 풀대를 해줘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지역의 약간 유휴 공간을 책방으로 운영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형태로 조합을 좀 운영하고 있었어요. 자, 세 번째로는 여기는 어떤 사업을 하는 조합일까요? 아이스 핫만 보더라도 카페를 하시는 카페를 하는 곳이에요.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특별했어요. 여기는 광주에서 살이 없는 조합이더라고요. 이 레드리본이라는 게 에이즈 감염 환자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네.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 여기 알바생분들 다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됐다고 해서 왜 카페를 차릴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분들이 조합을 시작한 계기가 좀 감동적이었어요. 여기 인터뷰에 조합을 왜 시작하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답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요. 사실 에이즈 감염 환자가 전염이 잘 안 된답니다. 약을 먹으면. 약을 꾸준히 먹으면 뭐 터치를 한다고 해서 전염되는 질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이라는 게 전염병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 저도 여기 딱 들어갔은 순간 뭔가 좀 꺼내찍긴 했어요. 근데 이제 설명들을 쫙 듣고 보니까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기 재밌는 게 여기 콘돔이 비치가 돼 있어요. 네. 카페를 단순히 운영하는 게 이분들의 일자리를 위함도 있지만 우리가 조합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문제점을 직접 좀 해결해 보면서 좀 사회적 인식까지 같이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계셨고 그런 스토리가 사실은 외부인들이 봤을 때 굉장히 좀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사실 도시재생 사업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단순히 정책적인 방향이라고 해서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해야 된다, 주민들이 참여해야 된다, 주민들이 뭐 마을을 바꿔야 된다 이런 누군가의 압박이 있어서는 아닌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스스로 좀 문제의식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직접 해결해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다면 조금 더 성과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방식을 도시재생 사업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공유드리려고 앞에서 사례를 잠깐 좀 들고 왔고요. 저도 이 일을 한 지 벌써 3년 정도 됐지만 저도 협동조합에서 일을 하지만 저는 우리 조합의 조합원일까요? 아닐까요? 조합원이다. 네, 저는 조합원이 아닙니다. 조합원이 아니에요. 그냥 직원입니다. 조합에서. 조합에서 저의 역량을 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역량을 인정을 하고 직원으로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조합에서 그냥 일하는 근로자예요. 우리 조합이 추구하는 그 방향과 나의 이상이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조합원으로 가입할 필요까지 있는 거죠. 물론 나는 협동조합을 좋아하기 때문에 협동조합 일을 하지만 우리 조합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지 않아. 그러면 나는 조합원이 아니고 그냥 직원으로 그냥 근무하는 거죠. 저희 회사가 싫은 건 아닙니다. 협동조합의 정의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해요.
일단은 협동조합법인이 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어떤 구조로 운영이 되는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기업가, 지역사회 공헌. 예, 지역사회 공헌을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보시는 분이 한 분 계셨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기술적으로. 제가 이거 볼트 처리했다고 읽으시는 거 아니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조금씩은 다 달라요. 예, 조합으로 하나 결성했다고 했어도 거기 참여하는 조합원분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일단은 조합을 만들려면 최소 5명이 필요로 합니다. 현행법상. 이 5명이 모였는데 각자 생각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이 조합을 그냥 지역사회 공헌활동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예. 누군가는 어떤 일자리 창출. 여기서 우리 돈 벌어가지고 1명 내지 뭐 2명 채용해야지. 살림은 현재 28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9명으로 시작한 조합이었는데 근 4년 동안 한 세대가 늘어가지고 지금 28명 정도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 조합의 목적은 사실은 일자리 창출이었어요. 일자리 창출이었기 때문에 근로자를 늘리는데 돈을 벌면 1명을 더 채용하고 돈을 벌면 1명을 더 채용하고 사업을 따오면 1명 더 채용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일자리 창출이 목적인 사회적 협동조합이었기 때문에 또 누군가는 공동으로 운영 또 누군가는 민주적으로 경영 이런 것들 생각하는 키워드가 조금씩은 달라요. 제가 가장 협동조합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조합원의 권익 향상이에요. 일단은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서 뭐 민주적으로 운영하든 공동으로 소유하든 가장 중요한 맹점은 내가 조합원이 아닌 것과 조합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에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하지 않는 조합인데 내가 왜 가입을 합니까? 아무리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한다고 해도 물론 제 이야기에 반기를 드실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법인을 하나 만드는 게 협동조합 법인이고 대체로 평균적으로 보면 조합원의 권익을 좀 도모하고 지역사회 공헌활동도 같이 하면서 그리고 운영은 조금은 민주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리고 공동으로 소유하는 개념이다. 이거는 되게 수치화되어 있어요, 사실은.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라는 게 어떻게 수치화되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다 알고 계신데 들어주신 척 하는 거 아니죠? 네. 그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면 뒤에 내용이 나오겠지만 어떠한 조합의 굵직굵직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나한테 1인 1표가 있습니다. 1표. 이거는 어디에 국한되지 않냐면 내가 출자금을 얼마나 냈냐에 따라서 그 표수가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죠? 내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의결권이 더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대주주가 모든 의사결정을 독차지하는 구조라면 협동조합법인은 1인 1표로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고요. 사실은 이거에 대한 장단점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상적이고 민주적으로 보이지만 우리 뭐 투표도 민주주의로 하잖아요. 민주주의도 장단점이 있듯이 협동조합으로 사업체를 불리는 방식에도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몇 가지 특징만 들고 왔어요. 한 100가지 특징이 있는데 다 5가지만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협동조합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아까 제가 카페업도 얘기를 했었고요. 책방도 얘기했었고요. 그 로컬푸드 판매같이 뭐 도소매 유통하는 사업들도 얘기했어요. 뭐 도시재생 사업이면 사업에 대한 범위도 되게 넓죠. 뭐 시설을 관리할 수도 있을 거고 뭐 태양광을 설치할 수도 있을 거고 마을에 상점을 설치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 사업에 대한 범위는 딱 한 가지 제한되어 있는 게 있어요. 금융업 내지 보험업은 협동조합이 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할 수 없을까요? 이렇게 다하게 열어놔놓고 왜 굳이 금융업은 막아놨지? 라는 생각이 저만 들었을까요? 금융업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혹시 딱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농협, 예. 농협과 신협이 이미 금융업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이죠. 예, 그것들은 개별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어요. 개별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만들 수 있는 협동조합은 그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는 법이 2012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 제정된 법 아래에 두 가지 법인을 설립을 할 수가 있는데 법을 통과시키려고 보니까 농협의 파워가 너무 센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이거 협동조합 많이 만들게 이제 법을 만들 건데 금융업이나 보험업은 하지 않을게 라고 해서 나머지 사업은 할 수 있도록 법이 좀 제정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출자금이라고 하죠. 네, 일단은 내가 조합에 가입을 하려면 출자금이라는 걸 납입을 해야 돼요. 이 출자금의 금액은 조합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내가 내고 싶은 만큼 낼 수가 또 없어요. 근데. 네, 내가 돈이 많은데 돈이 많아서 이 법인의 출자를 다 하고 싶은데 딱 30%까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왜 제한을 시켜놨을까요? 아까 앞에서 말했던 내용하고 좀 맞물려 있어요. 일단은 1인 1표라고 말씀드렸죠. 네, 사실 사람들이 모이면 돈을 많이 낸 사람의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제도적으로 좀 막아놓은 장치입니다. 세 번째로 의결권 1인 1표고요. 가입과 탈퇴, 조합에 가입하는 것과 나가는 것은 나의 자유죠. 네, 사실은 뭐 누가 우리 같이 해보자 하면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내가 가입서도 내야 되고 내가 탈퇴서를 내므로써 자유롭게 가입 탈퇴할 수가 있고요. 배당, 아까 처음에 배당을 얘기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협동조합 배당, 조합원들 배당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주식이랑 마찬가지예요. 네, 주식도 주식 투자금을 배당해 주잖아요. 협동조합도 어떤 출자금에 따른 배당이라든지 그리고 협동조합이 돈을 벌었을 때 그 수익금에 따른 배당이라든지 내지 조합 사업에 많이 참여했을 때 그런 이용고 배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조합원으로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구조긴 합니다. 다만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배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협동조합 기본법상에 딱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일반 협동조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 이름이 뭐였죠? 살림이라는 회사가 어떤 법인이었나요? 네,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임으로써 추구하는 공익적 가치가 뭐였죠? 예, 일자리 창출. 저희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처음에 설립된 법인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기업들을 좀 육성해 나가고 있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으로 설립을 했고요. 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려면 일단은 좀 공익적 목적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부처에서 인가를 내줘야 됩니다. 사단법인도 마찬가지죠. 사단법인은 시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은 부처에서 인가를 내줘야 돼요. 저희는 고용부로부터 인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 사업계획서, 정관, 임원 선출하고 조합원 몇 명 있고 출자금 얼마씩 내고 이런 것들에 신청을 해가지고 인가를 받았고요. 여기 특징적으로 배당을 못합니다. 조합원이 출자했다고 해서 출자금의 비율에 따라서 배당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자 안 했습니다. 네. 저는 배당은 받지 못하지만 뭘 받을까요? 조합에서? 월급 받습니다. 직원이기 때문에 월급 받아서 이런 공익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이 공익사업을 하라고 나라에서 위탁을 많이 줬겠죠. 그 위탁사업 안에서 저는 인건비 받아서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벌고 있습니다. 이 비영리법인으로 좀 기술이 되고요. 반대로 일반 협동조합은 공익적 목적이 반드시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조합원들끼리 모여가지고 필요한 사업들을 하면 시청에다 신고하시면 그냥 바로 됩니다. 이런 좀 구조적인 차이가 있고요. 제가 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냐면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을 많이 하세요. 제가 지금 화순군청에 가서 화순군 도시재생 사업도 용역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추진 중인 법인이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이고요. 국토부에서 인가를 좀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가 0.1단계예요. 저희 지금 0단계가 이렇게 모여 계신 자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계획 수립만 이렇게 해놨는데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활성화가 좀 지금 시점에서 된 이유가 정책적인 방향과 좀 맞물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에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정책을 하나 내놨어요. 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으시죠? 네.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저를 평가하시려고 앉아계신 거 아니죠? 그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어떤 정책적인 사업체를 내놨습니다. 그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요건에 맞으면 공공지원을 좀 해주는 정책을 좀 내놨어요. 얼마 정도 줄까요? 한 2년간에 5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이런 정책 사업이 좀 있었고, 사실 도시재생이야 예전에는 이 도시재생이란 말이 없었잖아요. 주로 어떤 말들이 있었나요? 도시 재개발이죠. 도시 재개발이란 말을 통해서 갈아엎었잖아요, 다. 사실 주민들의 의견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에서 그냥 여기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서면 뭐 도로 깔고 뭐 여러 가지 건물 짓고 이렇게 했을 텐데, 요즘에는 사실은 지역자치, 주민자치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진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 단순히 행정에서 이렇게 상하구조로 내리는 방식은 더 이상 옳지 않다라는 판단이 섰었고, 그 과정에서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주민들이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주민들이 아무런 법인격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라고 하면 조금은 결속력이 약할 수밖에 없죠. 사업은 결국 뭐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법인체를 좀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법인체 중에서도 이런 영리성 법인이 아닌 비영리성을 좀 띠는 법인체로 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공공지원을 통해서 육성을 좀 해줄게, 이러한 구조로 좀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제가 하는 역할은 법인 설립을 지원을 해주는 역할들을 하고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협동조합법인을 선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이고 일반 협동조합은 좀 영리성 법인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그냥 법인의 유형에 따라 나눠진 형태예요. 근데 우리가 협동조합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느냐와 이 조합 사업을 통해서 누가 이익을 받느냐, 조합원으로 누가 들어와 있냐에 따라서 조합을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요즘 좀 이슈되는 조합들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큰 갈래로 보면 소비자협동조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협동조합인데 주로 어떤 분들이 모이셨냐면 소비자분들이 모이신 거죠. 아까 앞에서 말했던 사례 중에 하나 있었을 것 같아요. 동네 책방. 동네 책방 내가 구매하는 구매자잖아요. 그 구매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협동조합이고요. 두 번째로 사업자협동조합. 사업자분들끼리 모인 데도 있습니다. 뭐 가장 크게 보면 세계적으로 안경하시는 분들, 우리 소상공인분들, 뭐 축산업 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 법인으로 이분들은 무슨 이익을 취할까요? 대개 유통 물류 쪽이 많이 이익을 취합니다. 유통 구조가 개인이 부담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죠. 근데 이제 법인 하나 해가지고 법인으로 좀 유통비용을 낮추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직원협동조합이에요. 조합원이 곧 직원인 조합인데 살림이 좀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좀 모인 다중이해관계자. 제가 생각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법인은 되게 다중이해관계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인 좀 조합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소비자협동조합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델이 하나 있어요. 광주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어린이 유치원생 자녀가 있으신 분 있으세요? 네, 다들 없으시죠? 있으신가요? 네.
유치원 다니시죠? 네. 부럽습니다. 결혼을 못 해가지고. 여기도 유치원이거든요. 네, 유치원인데 여기는 기존 국공립 유치원도 아니고요. 그 사립 유치원도 아닙니다. 건물 보면 되게 으리으리하게 지어놨잖아요. 여기 학부모님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가지고 각자 출자해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네, 건물 지어가지고 다달이 대출금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 유치원하고 똑같이 운영을 해요. 아이들 보내서 아이들 거기서 케어하고 아이들 끝나면 집에 오고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다를까요? 협동조합으로 운영했을 때. 예. 일단은 학부모가 조합원이기 때문에 이 유치원에서 먹는 거, 노는 거, 뭐 행사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학부모가 결정을 합니다. 물론 조금은 귀찮죠. 그냥 우리 아이 맡기고 그냥 나는 그냥 쉬고 싶은데 뭐 할 때마다 불러가지고 같이 프로그램을 하고 같이 놀고 우리 아이 먹는 거 다 같이 보고 결정하고 이런 의사결정 과정이 물론 귀찮고 더디지만 느리지만 근데 이분들은 이걸 하고 싶어서 여기다가 아이들을 보내는 거거든요. 이런 유치원 협동조합이 광주에 딱 하나 있어요. 광산구 쪽에 있습니다. 전 나중에 아이 나름이 여기 보내려고 생각 중입니다. 언제쯤 될까요? 여기는 사업자 협동조합입니다. 삼겹살 좋아하시죠? 네. 자, 여기는 천안에서 만난 곳인데요. 처음에 그냥 개인 식당 하나 운영하시다가 프랜차이즈 문의가 들어왔대요. 나는 프랜차이즈 같은 거 안 한다. 협동조합 하나 하자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문의 들어온 몇 군데랑 같이 해서 협동조합 만들어서 그 체인점 낼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줬답니다. 가맹비를 거진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거진 받지 않으시고 뭐 스스로도 거진 떼지 않으세요. 근데 협동조합 법인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자신은.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이득을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협동조합이 취하는 이득은 여기 보시면 더덕 삼겹살 집이에요. 네, 삼겹살과 더덕을 납품하는 그 비용만 취하세요. 조합원으로 들어와 있는 그 체인점에 나머지 가맹비나 그런 것들은 일반 프랜차이즈보다 조금 받고 삼겹살 유통, 더덕 유통하는 그 유통마진만 취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합원으로 들어오려면 한 가지 규칙이 있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봉사활동 같이 해야 됩니다. 네, 그냥 들어올 수는 없어요. 네, 한 달에 한 번 우리랑 뜻이 맞으신 분들은 꼭 모여가지고 이런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좀 같이 해야 된다라는 이사장님의 마인드가 있으셔가지고 그거를 내부적으로 규칙을 정해놓은 거죠. 여기 동의된 자만 우리 조합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조합 수확이 많지 않아요. 근데 뭐 끝에 약간 말끝을 좀 흐리시긴 했어요, 사장님이. 프랜차이즈를 했으면 돈 많이 벌었을 텐데. 미쳐가지고 협동조합을 했다. 세 번째는 요즘 제가 좀 관심을 두고 있는 법인의 형태이긴 해요. 우리 버스 회사나 택시 회사 같은 법인에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은 그냥 근로자죠. 월급 받고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저처럼. 여기는 버스 회사가 도산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가 망하면 직원들은 어떻게 되죠? 보통 실업자가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여기는 버스 회사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망했을 때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직원들이 출자해가지고 사버린 거예요. 버스 회사 자체를. 결국 회사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네, 직원인 조합원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 다 모여 계시죠? 뭐 하고 계실까요? 경영을 해야 돼요, 이제. 경영 과정에서 빠져 있었는데 내가 조합원이 된 이상 이 회사를 내가 공동으로 경영을 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들 전부가 모인 건 아니겠죠. 그 중에서도 뭐 이사를 선출하셨을 테고 뭐 운영위원회 같은 거 선출하셔가지고 이제 뭐 스케줄 같은 것도 직접 정하실 거고 요금 인상 뭐 그런 것들 다 직접 정하시겠죠. 이제 이 과정에서 물론 쉽지 않습니다. 왜 굉장히 이상적이죠? 근데 어렵죠. 내가 평생 운전만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경영을 해야 되니.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 요즘 조금 이슈가 되는 게 협동조합 안에 그 전문 경영인을 한 명 두자. 전문 경영인 둬가지고
우리가 조합 사업에 참여하긴 하지만 조금 더 전문적인 분들을 앉혀놓고 우리가 운영을 해보자라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광주에도 이런 비슷한 조합이 하나 있어요. 혹시 노란 택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광주에 한 몇 대 있을까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는데 이게 택시가 한 50대 정도 있답니다. 광주에 50대 정도 있는데 여기도 일반 그냥 법인에서 운영하는 택시 회사가 아니라요. 택시 기사님들께서 2,300만 원 정도 출자를 하셔가지고 출자하시면 회사에서 이 택시 지급을 해준대요. 물론 이제 소유권을 주는 건 아니라 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대여를 해주신대요. 일반적인 뭐 지배 택시 회사라든지 지입 방식에 또 일반적인 그 개인 면허 취득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보다는 진입 장벽이 훨씬 낮아요. 개인 면허 취득하려면 얼마 정도 드신지 아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1억이 넘더라고요. 네, 억 단위로 내야 되는데 반해서 좀 개인 택시와 같은 조금의 자유로움이 있는 반면에 출자금의 규모는 조금 적기 때문에 여기로서 많이들 몰리신다고 해요. 근데 물론 조합원으로 들어온 이상 조합의 어떤 경영구조에 조금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하나 생겼어요. 초기에는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사님이랑 일하면서 들었는데 초기에 1년에는 협동조합이 뭔지 잘 모르고 그냥 들어오셨다가 이것만 보고 들어오신 거예요. 2,300 내면 택시한테 준다더라 하면서. 근데 협동조합은 일단 조합원으로 출자를 한 이상 하나의 그냥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합이 추구하고 있는 그 방향성의 조합원들이 통의가 돼야 되는데 몇몇은 통의가 안 되셨나 봐요. 그래서 뭐 회계장도 내놔라. 우리가 검토하겠다 해서 감사 자료를 다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신 거예요, 조합원들이. 물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조합원이라서 권리가 있거든요. 조합원이 요구를 하면 주셔야 돼요. 왜냐면 다 공개돼야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 깨끗한 거죠, 장부가. 그때부터 이 한 번의 고난의 시기를 겪고 나서 그 이의제기를 하셨던 조합원분들도 이 조합 사업이 이제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고 이 조합이 설립된 목적이 이사장의 뒷돈 챙기기가 아니라 기사님들의 처우 개선 때문에 설립했다는 것을 이제 공감을 하시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조합 사업에 참여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택시 탈 때마다 홍보를 하고 다닙니다. 대구 지역에는 9개 정도의 조합이 있어요. 광주에는 지금 1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분들의 조합원인데요. 혹시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어디에 소속되지 않고 뭐 디자인한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이런 프리랜서 분들도 그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안정망이 없죠. 사대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사회적 안정망이 없어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 때 저를 가장 많이 찾아오셨던 분들이 문화계에 종사하시는 어떤 예술인들, 극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조합 만드시겠다고 많이 찾아오셨어요. 왜냐하면 일단 안정망이 없다 보니까 좀 번거로운 행정 처리도 혼자 스스로 다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해줄 조합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어딘가에 비정규직으로 소속되는 것보다 비정규직 소속돼가지고 대단한 안 좋은 노동 조건에 시달리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나가서 조합을 하나 만들어서 직접 회사를 좀 꾸려보자. 라는 취지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이에요. 여기 CN 협동조합인데 광주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분들이 함께 하시는 조합도 있고요. 다중이해 관계자입니다. 앞에서 소비자, 생산자, 사업자, 직원 다 말씀드렸잖아요. 다중이해 관계자 조합은 이분들이 좀 섞인 조합이에요. 직원은 없을 수도 있지만 생산하시는 분들, 소비하시는 분들 섞인 조합입니다. 혹시 앞에서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시재생 사업 중에 집수리 사업하는 사업 사례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집수리 사업하시는 조합이 서울에 있는데 무엇이든 협동조합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이제 조합원분들이 일단은 그 서비스를 받으시는 소비자분들도 가입이 돼 있으시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서 집수리를 해주는 생산자분들도 가입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조합원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서비스의 가격 내지 서비스의 시기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를 하시는 거죠.
이제 그 구조가 이제 다중이해 관계자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되게 다중이해 조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지역 주민분들이 직접 생산 활동을 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마을관리 조합, 뭐 도시재생 운영하는 우리 지역의 하나의 조합에서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소비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을에 있는 업체가 그 조합에 들어올 수도 있겠죠. 마을에 있는 어떤 인테리어 시공하는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가 지역 주민들, 조합원들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좀 단가를 낮게 제공을 할 테니 우리도 조합원을 받아주세요 하면 그 제안이 충분히 조합에서 받아들이기 합당하다면 조합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구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도시재생 사업의 목적이긴 해요. 일단은 마을관리 만약에 조합이 생기면 우리 도시재생 지역에 도시재생을 수행하는 어떤 사업체가 주민으로 조직된 사업체가 생기면 가장 수혜를 받는 대상은 누굴까요? 일단 지역 주민이고요. 지역 주민분들의 일자리가 생길 수도 있죠. 서울에 보면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마을에서 운영하는 카페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물론 저기 동명동 쪽 가셔도 땅콩마을 공유공동체 협동조합이라고 거기도 마을 카페를 운영을 하시거든요. 일단은 일자리가 한명 생겼죠. 네. 거기 조합원인 주민분들이 여기 들락날락 하면서 커뮤니티 공간 카페를 드시고요. 사실 저기 앞에 있는 카페도 법인화 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사회협동조합 홀더 내지 뭐 테크테리아 지역의 이러한 협동조합 모델 중에서도 거기는 도시재생은 아니지만 그 공공기관이나 뭐 이런 지자체 밑에 1층에 보면 카페들이 많이 있어요. 그 카페들 다 협동조합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사회지역동조합인 경우가 많아요. 거기는 물론 도시재생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이 조합원이 아니라 이러한 사업에 이러한 일자리 창출에 공감하는 분들이 출자를 통해서 조합을 만드는 케이스였어요. 도시재생 사업도 사실은 마찬가지. 조합원으로 되는 구성원들만 좀 달라질 뿐이에요. 일단 사업의 목적은 사실은 일자리 창출이 빠질 수가 없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일단은 공동체성이 좀 회복이 될 거고. 지금 사실은 2단계까지 갈 단계는 아니라고 들었어요. 사실 기본교육이잖아요. 네. 제가 너무 좀 말을 많이 하나요? 한 귀로도 한 귀로 흘리셔도 됩니다. 머릿속으로 이따 수료식 어떻게 받을까 그거 생각하고 계셔도 돼요. 그냥 한번 이야기 들으신다 생각하시고 가볍게 넘기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화순군에서 가장 중요하게 준비하는 단계가 뭐냐면 일단은 마을에 도시재생 사업을 수행하는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한 150억 들어와 있대요.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데 그 도시재생 지역에 150억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마을 주민들의 수요를 좀 파악해서 도로를 좀 깔아달라. 그래서 도로 깔았고요. 그리고 센터들을 몇 개 짓고 있어요. 어울림센터, 뭐 청년센터, 그리고 앞에 뭐 광장 이런 여러 거점 시설들, 앵커 시설들을 좀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 짓고 있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거를 누가 운영을 할 것인가 라는 게 사실은 맹점이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행정에서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인가? 아니죠. 예,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행정에서 이거를 운영을 하려고 하면 사실 도시재생이라는 타이틀을 갖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 지역의 주민분들이 조직화가 된 주민분들이 이것을 운영할 자격이 주어지는 게 현재 지금 도시재생 사업인데 이 주민협의체로는 법인격이 없어요. 아시죠? 예. 주민협의체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을 활용해서 이 주민협의체도 포함이 된 내지 이 안에서 사업을 좀 수행할 수 있는 조금 행정적 능력이 있다거나 내지 조금 이런 사업 관리를 좀 해보셨다거나 이런 분들이 좀 한데 모여서 조직화가 된 법인이 이런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설립이 되는 어떤 거점 시설이나 그리고 이제 마을에서 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뭐 사용 수익화나 내지 위탁을 통해서 받아서 수행하는 구조라는 거죠. 국토교통부에서 나열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앞에서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 주택을 좀 짓는 시도. 단순히 뭐 임대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 사회적 주택을 건설하면 마을에 생기는 우리 도시재생 사업을 수행하는 전 통칭해서 그냥 마을관리조합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을관리조합에서 주택관리를 하는 사업들도 구사를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에너지 자립 모델. 태양광 설치해가지고 그 지역 안에서는 조금 에너지가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마을 관리 사업.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마을에 필요한 어떤 거점 시설들. 우리 마을에 가보니까 여기 도로가 좀 깔아야 될 것 같아. 좀 필요해. 이런 의견들을 내시면 마을관리조합에서 그 해당 사업을 받아서 수행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번째로는 요즘 좀 많이 하는 사업들이에요. 집수리 사업. 좀 납부된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납부된 지역은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도 많고 홀로 사시다 보니까 방치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집수리 사업을 마을관리조합에서 좀 제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마을 상점. 아까 카페 말씀드렸죠. 마을에 있는 카페 내지 뭐 상점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협동조합법인이 어떤 구조로 사업을 하고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는 조금씩은 이해가 되시죠? 한 분 대답해 주셨습니다. 네, 한 분이라도 감사합니다. 누구셨나요? 감사합니다. 어쩐지 읽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설립하려면 설립 절차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 일련의 절차를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아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죠. 이런 업무를 사실 대행하기도 합니다. 법무사나 행정사분들께서. 저희 기관도 이거 역할을 많이 해드립니다. 네, 설립하는 단계에서 일단은 사업 모델을 좀 구시하는 작업을 좀 도와드리고, 그리고 조합원들은 누구를 구성할 건지, 그리고 이제 사업을 실제로 도시재생 사업을 할 건데 만약에 우리가 마을 카페를 할 거야. 근데 바로 옆에 카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겠죠. 그 과정을 좀 도와드리고요. 경영적인 좀 자문, 그리고 협동조합은 모여가지고 다 같이 똑같은 생각하자고 모인 게 아니거든요. 네. 조합의 어떠한 공통된 비전. 아까 저희 살림의 비전은 뭐였죠? 네,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네. 사업을 많이 따와서 일자리 하나 더 만들자는 게 저희 비전이에요. 마을관리 조합도 그럴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 사업을 하나 더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거를 내부에 있는 뭐 소수 몇 명이 조금 더 돈을 더 받고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에 조금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일자리를 줘가지고 그분들의 일자리를 하나 만들어줄 것인지, 뭐 이런 비전이 정해져야 설립 단계에서 나중에 말이 어긋나지 않겠죠. 서로 이런 작업들을 거쳐서요. 행정적으로는 이렇게 가요. 처음에는 같이 하시려는 분들을 우리가 발기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발기인 분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죠. 앞에서 말하는 규칙 정하기, 정관이라고 표현합니다. 법인 정관 정하는 작업. 그리고 인가를 받아야 되는 과정이라면 사업계획서를 좀 써야 돼요. 네, 사업계획서를 구체화 좀 시키는 이 과정도 저희가 좀 지원을 해드립니다. 말하다 보니까 홍보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절대 영업하는 거 아닙니다. 많이 한다고 해서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서. 네, 만약에 이제 정관까지 끝나고 발기인까지 구성이 되면 우리 조합 사업에 동의하시는 마을 주민분들 같이 함께 해주세요 하고 이제 설립동의자를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5명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사실 설립 당시는 조그만 게 좋아요. 왜냐면 서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구성을 하셔가지고, 물론 홍보는 하되 최소한으로 구성하셔가지고 총회라고 합니다. 총회. 우리 뭐 마을 총회는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협동조합 법인 설립하기 전에도 반드시 총회를 해야 됩니다. 이 총회 안에서 승인을 다 하시겠죠. 정관 우리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사업계획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총회에서 선출하시는 게 임원 선출하셔야죠. 법인이죠. 협동조합의 가장 높은 의사결정권자는 이사장입니다. 그 밑에 이사, 그리고 그걸 감시하는 감사, 이렇게 임원분들까지 선출을 하시면 총회가 마무리되고요. 이 총회 끝나면 이제 기타 부속 서류들을 작성을 할 거예요. 홍보는 아니지만 저희가 좀 도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에 인가를 넣습니다. 만약에 사회적 협동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도시재생 사업이 아니시라면 부처는 다양해집니다. 예를 들면 내가 돌봄 사업을 하고 싶어. 지역아동센터나 우리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돌봄기관들이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 동작을 만들면 당연히 보건복지부로 인가 신청을 해야 되고요. 저희는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토부에 인가를 넣습니다. 인가 넣으면 이 과정이 한 2~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촐한 과정이 아니에요. 2~3개월 정도 걸리면 인가증 받고요. 이제 출자하셔야 되잖아요. 조합원도 출자금 받아서 등기까지 해야 법인이 설립이 됩니다. 지방법원 가서 등기까지 다 하시고 하시려는 사업에 따라서 우리는 사업자 등록증을 받겠죠. 왜냐면 유통 판매를 하시더라도 사업자가 있어야 어디 세금 계산서도 끊어줄 수 있고 하니까요. 사업자 등록증까지 받으면 이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법인체가 되시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근데 특징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발기인이 되시는 분들은 최소 5명 있어야 되고요. 이 5명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정관 상업계획서 잘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정관에는 협동조합법인의 내부 헌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쿵 저렇쿵 맨날 말이 달라지면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정관에다가 박아둡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을 조합원으로 받고 싶은데 근데 다른 사람이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특히나 이런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예를 들면 저는 양산동을 살고 있거든요. 북구 양산동. 우리 지역에 사회적 동작을 하나 만든다. 그럼 조합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 당연히 정관이 있어야 되죠. 양산동 주민으로 제한할 것인가? 아니면 문흥동 주민까지 포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관에서 정합니다. 조합원에 대한 권리, 그리고 임원의 임기, 그리고 해산했을 때 방법, 그리고 총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관에 싹 다 정하고요. 표준 정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현황에 맞춰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총회는 반드시 사전에 7일 전에 공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것도 상당히 좀 예민한 케이스가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 저희 경남 특정 지역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디 동네 갔는데 마을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이 있어가지고 사회적 동작을 하나 만들려고 했어요. 물론 근데 총회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야 나는 이거 하는 거 못 들었다 라고 나중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언제 홍보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특히나 마을에서 준비를 하실 때는요 반드시 주민협의체를 거치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이미 주민협의체에서 마을 사업들을 좀 하고 있으니까 주민협의체를 반드시 거쳐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지역의 주민분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인원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제가 설에는 소수로 가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소수의 인원이 모여가지고 우리 마을을 대표하는 사회적 경제 될 거야. 그러면 사실은 나중에 설립되고 나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들이 마을을 대표하세요? 라는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설립 당시에 충분히 주민분들하고 공유하는 과정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거 방식을 이제 우리는 창립총회를 하는 공고를 최소 7일 전에 해주셔야 된다. 이런 신고서류, 등기서류 이런 것들은 사실 알게 게 아니세요.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사실 우리가 마을에 공모사업을 하든 이렇게 법인을 하나 인가를 받든 사업계획서를 써야 되잖아요. 이 사업계획서 쓰는 툴을 제가 그냥 한번 보시라고 가져왔어요. 다 몇 번 써보신 분들 계시지만 어찌됐든 도시재생도 사업이 있잖아요.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업계획서 최소한 이 정도의 내용들을 좀 들어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만약에 우리가 마을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마을에서 왜 사업을 하려는지 나타나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대구 지역 가서 이야기 듣고 감동을 받았다는 것도 결국 마을에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 어떤 배경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좀 적어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러면 이제 이 배경을 통해서 사업을 할 건데 어떻게 갈 거냐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특히나 인가를 받거나 마을 공모사업을 받을 때도 어떻게 갈 거에 대한 방향성이 없으면 제가 심사를 할 때도 배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 필요는 알겠어. 이 지역의 필요는 알겠는데 사업을 실제로 하실 수가 있어요? 라는 질문이 올 수밖에 없어요. 법인 인가 내줬어요. 몇 명이 고생을 해가지고 법인 인가 받았는데 사업 수행을 안 해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 과정이 결여돼 있어요. 어딘가에 맡겼다든지 혹은 누군가 한 명이 작성을 했다든지 그래서 뭐 지치게 고생해가지고 인가 받았는데 사업을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어보면서 우리가 최소한 1년 단위 내지 3년 단위, 5년 단위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계획서에 좀 넣어주시면 좋죠. 그리고 일단은 도시재생 사업도 결국에는 만약에 협동조합으로 한다고 치면 협동조합이 뭐 단순히 그냥 협동 뭐 이런 것만 있을까요? 당연히 경쟁이 있겠죠. 협동조합으로 사업을 하는 거는 저는 시스템적 경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과 개인 간의 경쟁은 아니겠지만 협동조합이라는 조합 사업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 마을에 있는 어떤 사업 모델이 다른 지역보다는 괜찮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마을 주민분들이 우리 마을에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하시겠죠. 이제 그런 내부 환경 분석을 좀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립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목표를 잡는 것도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좀 많이 안 되세요. 네, 예산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너무 공중부려 잡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 명을 채용을 할 건데 인건비는 몇 명 줄 거야. 얼마 줄 거야 했는데 돈이 남는 게 없어요. 따져보면. 그럼 사실 사업을 하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모든 일은 물적 토대에 0이 된다. 결국은 돈을 벌지 못하면 사업체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살림도 저희도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1년 단위, 3년 단위, 5년 단위 사업들을 계속 따르면서 연장하면서 지속성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을 했을 때 의사결정 구조만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협동조합은 아까 설립할 때 뭐 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총회 아시죠? 네. 총회가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큰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모든 것을 총회에서 결정하면 너무 피곤하겠죠, 사실은. 네. 우리는 임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이런 사업행위를 하는 것과 내지 뭐 전반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거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굵직굵직한 사항들은 총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법인에서 굵직굵직한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수상합니다. 다 알고 계세요? 네, 임원 선출하는 거나 정관을 바꾼다든지 이런저런 내용들은 총회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되고 나머지는 이사회에서 추진을 하십니다. 여기는 그 사회주협동조합 도운읍이라고요. 보건복지부 첫 케이스인 사회주협동조합이에요. 이 안에 뭐 우리 제가 노인복지, 뭐 아동돌봄, 뭐 가정방문, 뭐 이런 여러 사업들을 다 사회서비스 사업들을 하나의 법인에서 하고 계셔가지고 보시면 이게 단위가 많죠. 뭐 팀도 많고요. 하나의 사업체인데 산림도 사업체가 그 7개의 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회, 이사회에서 이런 구조로 운영을 하신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생기면서 사실은 협동조합을 누구나 설립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자는 그런 말들 해요. 협동조합 하지 마라. 어렵다. 사실 저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상담 오시면 하지 마세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일단 협동조합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학습이 바탕이 돼야 돼요. 내가 조합원으로 들어온 이상 그냥 사실 주식처럼 돈 넣어놓고 안 보고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조합으로 들어온 이상 조합의 뭐 비전도 알아야 되고요. 조합에서 하는 사업들을 나도 알고 있어야 되고 정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학습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래서 사실은 협동조합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들고 왔고요. 사실 더 쉬운 이유가 출자금의 제한도 없어요. 최근에 5만 원 내고 설립된 조합이 있습니다. 총출자금이. 그래서 출자금의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이런 지역 사업 내지 사회 서비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뭐 사단법인, 뭐 사회복지법인 이런 것들을 많이 누르셨다면 요즘에는 협동조합 법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최소 5명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5명은요, 일단은 출자를 한 조합원이고요. 일반 협동조합은 그 개인 조합원들 내지 법인 조합원도 인원이 될 수 있어요. 법인도 출자해서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역은 그게 안 됩니다. 일단은 5명 출자금 제한 없고요. 누구나 설립 가능하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협동조합 하시는 분들이 생각들이 다 다르세요. 저도 살림 들어왔을 때 다 생각 달라가지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다 같은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누군가는 여기 이 법인 안에서 이 조합 안에서 추구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누군가는 몇 년 동안 일해가지고 그냥 뭐 먹고 살 생각하고 있고요. 누군가는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해가지고 지역사회에 좀 대안 플랫폼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시고요. 물론 각자 다른 생각을 같은 생각으로 만드는 게 아니죠. 하나의 공통된 생각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지역이 내가 사는 동네가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도 사실은 공통된 생각이겠죠. 네. 마을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만약에 협동조합법인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저희 사회협동조합 살림에 연락을 한번 주셔도 좋고요. 도시재생센터도 적극적으로 아마 도와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시간을 풀로 채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씩 지쳐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꼈지만 좀 말을 마무리 짓고 싶어가지고 1시간을 끌어버렸습니다. 2달여간 진행하셨나요? 네, 7주간. 예,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대단합니다. 저는 7주 연속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제 교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수료식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